안녕하세요. 낭낭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학년도 전천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8 퍼뮤테이션이 8 컴비네이션이 순열 조합 기호 사용법 좀 알고 있는지 점검해 가는 거죠. 8 곱하기 7 이렇게 8에서부터 최고적 두 번 곱하기 가는 것이 순열 계산. 8 곱하기 7하고 나누기 2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런 이제 조합 계산해 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약분하면 4가 된 거니까 8 더하기 4에 7 공통 이렇게 처리해서 12 곱하기 7 해주면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84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는 과정. 순열 조합 기호 이렇게 연산하는 방법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였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값들을 계산해달라는 이야기.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절차를 물어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점근선 x, p 이렇게 분모 0 만드는 값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점근선 x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p 값 결정돼 있고 점근선 y는 t에 이렇게 더하게 되는 만큼 q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y가 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에다가 0을 좀 이렇게 좀 대입하면 마이너스 p분의 k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q 되는데 이게 이제 1입니다라는 이야기. p 값이 마이너스 1 됐으니까 k 플러스 q, q는 2, 이 결과가 1 이렇게 처리되니까 또 k 값은 이번엔 또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개의 값들을 이제 전부 다 더하게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뭐 더하기 해주면 0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갈 때는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제 이 k 값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또 1, 3, 4분면 방향인지 2, 4, 4분면 방향인지 결정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가는 거니까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곱하기해서 짝수 되는 경우는 좀 많죠. 짝수 홀수도 있고 홀수 짝수도 있고 짝수 짝수도 있고 이렇게 좀 경우가 많은 거니까 이럴 때는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가는 것이 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건 전체는 뭐 36가지가 되겠고요. 반대는 이제 홀수가 되는 건데 이걸 뭐 홀수 곱하기 홀수로 해주는 거죠. 3 곱하기 3, 홀수 곱하기 홀수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36에서 9를 좀 이렇게 빼는 거니까 27입니다라고 답을 구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정용 x 범위가 주어져 있죠. 무리함수 그래프의 최소값 조절 때 k값을 물어봤습니다. 최대 최소 부분은 좀 그래프 모양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제 1, 4분면 방향, 그다음에 2, 4분면 방향, 그다음에 3, 4분면 방향, 4, 4분면 방향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부호 모양을 보니까 1, 4분 방향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죠. 이때 이제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런 부분들 최소값은 그럼 먼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최소값이 된다는 사실들을 알아가는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조진식 마이너스 2 대입을 하게 되니까 루트 1 그냥 1이라고 쓰면 되는데 결과 6입니다라고 처리됐으니까 k값은 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 최소는 이제 그래프 개형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간다라는 좀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무리함수 그래프를 대략 어떻게 그려가는지 이 내용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역함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뭐 좀 바른 풀이법을 좀 이렇게 따라가서 좀 풀이를 하려면 이렇게 2x-3 이런 부분을 이렇게 t 치환해야 되죠. 그럼 2x는 이꼴 t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ft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2배 돼 있으니까 그러면 2t 플러스 6에 2t 플러스 7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산수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a 플러스 b를 좀 이렇게 구하라는 이런 부분들 좀 잘 관찰하고 보면 이 주어진 나중에 역함수 구했을 때 f1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a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역함수 이렇게 이런 내용들 좀 잘 살펴가면 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원래 함수하고 관계 좀 이렇게 이용해주면 이제 이 결과가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주어진 식 자체에서 곧바로 좀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결과가 1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f-3은 1 이렇게 좀 처리될 수 있는 거니까 a 플러스 b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원래 함수를 좀 바르게 풀어가면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역함수를 좀 구해가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풀이도 가능하겠고 이렇게 좀 주어진 식의 특징을 좀 살펴서 효율적으로 풀이한다면 제가 이제 오른쪽에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좀 더 시간을 좀 절약하면서 풀이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어달리기에 참가한 남자 셋, 여자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학생이 양 끝에 서고 여학생이 2명이 또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남자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남자를 양 끝에 좀 세우면 되는 거죠. 남자 3명이 있으니까 세우는 방법 3 곱하기 2 해주면 되겠고, 남자 1명에 여자 2명인데 여자 2명이 이웃해서 이렇게 좀 묶어져 있는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명을 좀 나열하는 거니까 2 팩토리얼. 근데 이제 나열된 이 여자 2명이 또 자리 바꿔가는 게 있으니까 또 2 팩토리얼. 이게 좀 절차를 좀 잘 생각하면서 풀이해 가야 되겠습니다. 3이고 여기는 좀 2, 8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럼 이제 전체 가지수는 24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이제 문제에 주어진 상황, 주어진 조건 어떻게 좀 해결해 가는지. 남학생 선다라고 했으니까 남학생 해결해 가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 이제 이웃하니까 묶어져서 묶은 여학생하고 남학생 나열, 그다음 여학생 자체 나열,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풀이 절차를 좀 잘 지켜가는 것이 경우의 수다. 이런 걸 좀 느끼면서 풀이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X집합 258 3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X에서 X로 함수 3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1대1 항등함수, 상수함수, 각각의 함수 정의들 좀 알아가는지 좀 질문하는 문제 같군요. 주어진 조건일 때는 항등함수를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죠. 항등함수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5 이렇게 좀 나오는 내용. 그렇게 되면 258에서 258로 대응이 가는데 F라는 함수는 2가 이제 5가 되어야 된다는 결과가 좀 나와 있고요. 그럼 뭐 G는 항등함수고 H라는 함수는 이제 항상 5가 됩니다. 상수함수니까 이런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를 물어봤는데 F8, F5 이렇게 처리되는데 F2가 이미 5라는 거 아니까 10에서 4를 빼니까 6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두 개의 대응 결과인데 6이 되려면 8-2 해서 이제 6이 좀 나와야 되는 거니까 F라는 대응도 전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F8은 그러면 8에다가 F5, 아니 H네요. H는 뭐 항등함수니까 항상 5가 되는 거죠. 이제 5입니다라고 주어진 결과를 좀 써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답 40 이렇게 얻어가면 되겠죠. 각각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 용어 정의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이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fx 값이 무리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설명적으로 그런 것을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래프를 좀 싹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좀 핵심인 것 같죠. 주어진 부분들 여기 이제 0 되는 거니까 2 되겠고 이만큼 또 평이 되네. 2, 2 그러면서 마이너스니까 3, 4분면 방향 형태로 그려갈 때 대략 이제 0을 대입해주면은 0일 때 0 지나네요.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2, 0 이렇게 좀 지나가면 되는 거죠. 정역은 2보다 작거나 같다. 맞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근데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3, 4분면 당연히 지나야 되는 내용. 주어진 그래프고 역함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뭐 이거 y는 있고 x를 좀 이용해야 되는데 0,0하고 이제 2,1을 지나게 되니까 당연히 두 점 만나게 되겠죠. 맞습니다라고 해서 기억되것을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큰 흐름 틀에서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 내용을 좀 중심으로 풀이를 진행하면 되죠. 평행이동에서 2,2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 4분면 방향 여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보고 3, 4분면 방향 이렇게 그래프 모양을 좀 판단해가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문장을 좀 해석해가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의 치역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정역이 원소 중 의미 아닌 정수에서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그래프를 좀 열심히 잘 그려야 되는데 점근선 x가 2가 되겠고 점근선 y가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x-2에다가 3에 x-2 플러스 6에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3, 4분면 방향에다가 그래프를 쭉 열심히 좀 그려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근선 x가 2 대략 2좀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3좀 표시를 좀 해가면 되겠죠. 3좀 표시해서 이렇게 1, 3, 4면 쭉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x에다가 0을 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지나네요. 마이너스 1을 대해서 그래프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리함수를 그려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쭉 처리하는데 정역이 1, 4 이렇게 되는데 의미 아닌 정수 1은 뭐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이제 1 되는 부분을 좀 이제 찾긴 찾아야 되는데 의미 아닌 정수니까 정역이 뭐 0부터 되면 되죠. 0일 때 1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4를 좀 찾아야 되네요. 4를 좀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요. 이건 좀 계산해주면 되죠. x-2분의 3x 플러스 2 결과가 4가 된다면 3x 플러스 2는 이퀄 4x 마이너스 8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x는 10 해서 x좌표를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이 좌표가 10이 되는데요. i가 8이니까 일찍할 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렇게
효과도 이렇게 치역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의미 아닌 정수니까요. 이쪽에서 이제 0부터 되겠죠. 0하고 그다음 1 이런 부분이 되겠고 2는 정이 안 돼 있고 그다음 뭐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쭉 찾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0부터 10까지 해주는데 2가 어차피 빠졌으니까 채워서 이제 계산하면 뭐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개수는 뭐 10개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 역시 그냥 유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리고 나서 y 값이 뭐 1되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뒤에 또 의미 아닌 정수를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1을 안 찾아도 되는데 4되는 부분들 이거 하나만 좀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이용하게 되면 정의역을 좀 알아갈 수 있으니까 역시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의 뜻을 파악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x집합, y집합 주어져 있고요.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 함수식 거를 주어졌고 g는 x에서 y로 가는 1대1 대응이다라고 가르쳐져 있습니다. 역함수 결과가 좀 주어져 있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2, 4, 6, 8에서 1, 3, 5, 7로 가는 x에서 y로 가는 그런 함수를 좀 하면 되죠. 대신 요게 어떻게 있습니까? 역함수를 다시 역함수한 거니까 gf입니다 라고 판단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응 결과를 좀 써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때 그러면 2는 5, 그 다음에 4는 3, 그 다음에 6은 7, 8은 1 이런 형태인가요? 이런 형태를 좀 거꾸로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 4, 6, 8, 2, 4, 6, 8 나눠서 보게 되면 f라는 함수는 우리가 아는 거죠. 문제를 보면 2는 이제 8에 대응되어야 되겠고 주어진 숫자들은 타입하면 2씩 빼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좀 대응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g를 좀 대응해야 되는데 g는 여기서 이제 1, 3, 5, 7로 대응되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합성함수 결과가 좀 나왔으니까 2는 궁극적으로 이제 5로 가야 되는 거니까 2는 8로 갔다가 8은 그럼 5로 가야 된다 이런 대응이 되겠고요. 4는 3으로 4는 2로 갔다 2에서 좀 3으로 이렇게 대응 6은 7로 그러면 6에서 4로 갔다 4는 7로 이렇게 그럼 8은 1로 그러면 6은 1 이렇게 가는 대응 여기 이제 G를 좀 각각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G4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G4 부분들은 뭐 7 이렇게 결과 좀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는 좀 역함수네요. 그럼 이제 5 부분들은 이제 뭐가 되죠? 8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8 이렇게 쳐야 되는 그런 내용. 그렇게 돼 있으니까 7하고 8 더하겠으니까 결과는 뭐 1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합성함수한 결과 그것도 역함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역함수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원래 함수 형태의 모양으로 바꿔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나온 부분들을 우리가 주어진 식이 있으니까 그 식을 좀 이용해서 G라는 함수의 대응 관계를 좀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5개의 숫자 0,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짝수네요. 세 자리 짝수를 또 큰 순서부터 쭉 내릴 때 20번째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큰 숫자니까 4로 좀 시작해야 되는데 4로 좀 시작해야 되고 짝수라고 했으니까 또 5, 이게 이제 0이 올 때 하고 또 2가 올 때 이런 부분들 생각해야 되겠죠. 이게 원래 크기 순서 큰 거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지금 이렇게 2가 온다고 치면 이제 올 수 있는 가지수가 세 가지 되죠. 세 가지 이렇게 합쳐서 6가지 좀 되겠고요. 아직 20가지 되려면 멀었죠. 3으로 좀 시작하게 된다면 3을 시작할 때 여기 이제 4, 2, 0 이런 부분이 올 수 있겠죠. 3 제거하고 그다음에 4 하나 제거하면서 또 세 가지 이런 형태니까 9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현재 15가지를 좀 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2로 시작하는 숫자가 이제 크죠. 2로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짝수를 또 해야 되는 거니까 2는 좀 빼고 나서 생각하면 4일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0일 때가 있죠. 그다음에 큰 숫자니까 차곡차곡 좀 생각해야 되는데 와 이거 또 너무 또 중간에 또 생각하다가 또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15가지가 됐으니까 몇 개 안 남았죠. 그러면 숫자를 좀 생각합시다. 2로 좀 시작을 한 거 있고 숫자라면 4로 시작하는 거죠. 2, 4, 그 다음에 2, 3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짝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2, 3에서도 그럼 이제 짝수가 0밖에 없는 게 한 가지밖에 없네요.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게 되면 4하고 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2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3가지 거의 인접해 있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2는 안 되니까 2, 1로 시작하면 되겠는데요. 2, 1로 좀 시작해 가면서 그럼 이제 4도 있고 그 다음에 0도 있고 그럼 이제 2가지가 되니까 이게 답이네요. 그럼 2, 1, 0 요게 숫자가 20번째 숫자입니다라고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2, 1, 0 이렇게 되는 거 212 20번째 숫자가 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1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어쨌든 숫자는 뭐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대신 이제 문제의 조건이
큰 숫자부터 또 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짝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규칙적으로 이렇게 알아봐가는 과정 이게 이제 이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자 또 그다음에 순열 계통에서 뭐 사전식 나열을 좀 살짝 좀 응용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제 빈도 높습니다. 집합 1, 2, 3, 4, 5에서 x에서 x로 함수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주어진 관계식이 있는데 대응을 모르는데 뒤에 걸 먼저 해주는 게 좋겠는데요. 이건 뭐 이렇게 빼기 돼 있으니까 어쨌든 이 숫자는 잘 모르지만 빼기에서 3이 될 때는 5 빼기 2 해서 나올 수 있거나 그 다음에 4 빼기 1 이렇게 두 종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대응 두 가지니까 두 번 써놓고 해야 되겠죠. 1, 2, 3, 4, 5. 지금 요 관계를 하게 되면 5가 1로 대응되는 거죠. 5가 1로 이렇게 좀 대응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2가 4로 이렇게 대응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 그럼 이제 그 다음 조건을 좀 살펴보는데 5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2F3은 1 가면 11 돼야 되는데 안 되죠. 이쪽 부분들은 안 되는 거니까 잊어도 되겠습니다. 이건 좀 안 되는 내용. 요거는 4가 1로 대응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1이 4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F3 더하기 F5는 12 이렇게 좀 생각을 해 가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5가 어떤 숫자로 대응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뭐 4라는 숫자가 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큰 숫자를 지금 여기도 5를 줘가지고 다음에 얘가 5가 된다면 여기 커봐야 3이니까 11 됐으니까 이건 좀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F3 이 부분들이 2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12점 처리되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3이 즉 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5는 자연스럽게 얼마? 2로 이렇게 대응되고 2가 3 대응되는 이런 내용 해서 11점 맞춰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문제풀이 하라 이런 얘기는 이제 F2를 좀 계산해 달라면 F2는 지금 3으로 계산됐고요. 그럼 F3을 좀 계산하면 5 해서 결과 하나 얻어 가져가면 되는 내용. 5는 또 얼마죠? 3이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F5는 3 이렇게 좀 처리되는 내용.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하는 거니까 결과는 또 8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두 개의 관계식들 중에서 이렇게 좀 단순하게 좀 빼기해서 나온 부분들이 이렇게 좀 경우수가 딱 이렇게 큰 틀에서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때 각각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해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조건이 좀 더 힘들죠. 두 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뒤에 있는 조건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함수 대응 경계를 좀 살펴간다. 이런 내용 좀 이게 지금 곧바로 암습처럼 되는 게 아니니까 연습장에다가 저처럼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메모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천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fx 절대값 조금 있는 그래프 역함수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라는 이야기는 이건 뭐 f2는 1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이용해서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f2를 좀 구하게 되게 되면 4 플러스 a가 되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a 값이 이제 마이너스 3입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부분들은 x값이 0보다 크면 x제곱 마이너스 3 이참수 그리면 되겠고 이거 마이너스 3이 되겠는데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3 이쪽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형태의 식을 좀 이해해가면서 풀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gx를 또 절대값 그래프네요. 와 재미있게 구성됐네요. 주어진 부분에서 합성함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이건 뭐 절차를 지키면 되죠. g, f, x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부분들을 좀 대입해서 나온 결과 그 부분들을 이제 g에 또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 이렇게 좀 답해간다. 절차를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의 최대치를 구해가는 건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뭐 대입해주면 되죠. 계속 이렇게 그래프가 증가해가는 거니까. 그러면 f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겠고 3을 대입해주면 9에서 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4부터 6까지 범위에 나온 부분들을 g라는 함수에다 대입해가면 되겠습니다. g라는 함수는 근데 절대값 되어 있고 이만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때 여기 값이 마이너스 되면서 그래프가 내용.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그 다음에 뭐 6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뭐 최소값은 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았고 6을 좀 대입했을 때 최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최소 x 값이 0일 때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최대 이렇게 될 때는 x 값이 6일 때 여기 보면 6이죠. 6을 좀 이제 대입해 가면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에 6을 좀 이렇게 대입해주면 4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합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최종 정답은 2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합성함수 최대 최소 절차 부분입니다. 요게 맨 처음에 이렇게 이론 정리해 주는 부분들 대입해서 나온 결과 그걸 또 다시 대입해서 최종 결과 이렇게 연속해서 좀 대신 이제 첫 번째 나온 이 결과 부분들 치역으로 나왔던 이 결과 최대 최소를 이제 정의어로 쓴다는 요 사실 요거 하나만 조금 이제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집합 AB에 대해서 A 집합은 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뭐 이건 무리함수 그래프의 일부를 좀 그려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건 뭐 x, y인데 이게 뭐 직선이라는 뜻이죠. 교집합이 하나는 얘기는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 한 점에서 만나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인데 여기 2가 또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뭐 그래프를 열심히 좀 정성 들여서 좀 그려가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2부터 11까지인가요? 와, 2 이렇게 좀 대입했을 때 2 대입해주면은 3이 나오거든요. 1, 2, 3 이렇게 3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그려가야 되는 건데 10일까지입니까? 4, 6, 8, 10, 11 뭐 이쯤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 6, 9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좀 살펴가게 되면 무리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려가는 내용에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9까지 11에서 이렇게 대략적인 모양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뭐 직선 되는데 교점이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요. 요게 2 증가하니까 여기가 1 될 때 여기 2,3을 지나겠죠. 이렇게 긋게 되면 당연히 2점이 되는 거죠. 여기 좀 시작하는 점 컸으니까. 그냥 그거보다 좀 작아지는 이제 좀 모든 정수점인데 작아지면 이게 좀 되는 거니까 0 지나면은 뭐 당연히 이렇게 가면서 한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0 더 작아져 가는 건데 그럼 여기 지점이 마지막 지점이니까 11,9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y는 이꼴 x 플러스 k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11, 여기가 9 이렇게 했으면 마이너스 2까지 되는 거는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세 개가 좀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1로 이렇게 2 지나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중간에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고 세 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좀 끝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접할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정수가 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겠군요. 역시 쉬운 건 없나 봅니다. x 마이너스 플러스 3하고 x 플러스 k 부분들하고 이걸 좀 한번 더 조사해야 되죠. 2 루트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k 마이너스 3 산수 좀 불편하게 만드네요. 제곱 과정을 거쳐서 x 마이너스 2 되는 부분들하고 x 제곱 2배의 k 마이너스 3x에다가 k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또 정리해야 되죠. x 제곱에 마이너스 4x가 되면 2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2배의 k 마이너스 5가 되나요? 이렇게 x 처리하면 되겠고 k 제곱 마이너스 6k에다가 플러스 9에 플러스 9에다가 여기 8 되는가요? 그럼 17 이렇게 처리되나요? 해서 정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판별식을 또 열심히 좀 조사해야 되는 거죠. 접할되는 거니까 k 마이너스 5의 제곱 빼기에 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7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k 제곱은 좀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10k에 마이너스 4k 이렇게 처리되나요? 마이너스 10k 그 다음에 이제 25 마이너스 17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그러면 4k는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이 2가 되네요. 2가 되는 거니까 정수 부분 되니까 이게 답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이거 상쇄해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정답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집합 형태로 표현되어 있지만 뭐 무리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정해진 구간 그려라. 그럼 직선을 좀 그려라. 두 개 이렇게 그러니까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만남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런 걸 구해달라 이런 뜻이니까 문제 파악해가는 부분들이 되겠고 무리함수하고 결국은 직선하고의 관계가 되는 거죠.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런 풀을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철저하게 처음 이제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푼 거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상당 부분이 해결되겠고 그 다음에도 최종적으로 이제 무엇을 풀어야 될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접할 때도 좀 더 이렇게 풀이를 좀 진행한 거니까 철저하게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간다. 그 전에는 이렇게 집합 나와 있는 이런 뜻, 또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해석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5번입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칭성 사분면 뭐 그래프 개형이 중요하죠. 점근선 x 마이너스 2 y는 1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8 마이너스 9 됐으니까 2, 4, 4분면 쪽에다가 이런 방향 쪽에다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판단해 가면 되겠습니다. 축을 좀
되겠고 정근선 x가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에 정근선 y가 그 다음에 1에다가 이렇게 좀 2, 4, 4, 5면 쪽으로 가면 되죠. x가 0일 때 부분들을 좀 0을 좀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네요. 음수 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도록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음수 이렇게 지나도록 그린 거죠. 이렇게 처리되면 뭐 이게 대칭입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좀 언급해 가는 거니까 이거 뭐 당연히 맞습니다 되겠고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납니까? 그러는데 1 사분면도 지나고 1은 뭐 당연하고 3, 4 사분면 다 지나죠. 그러니까 모든 사분면 지납니다.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mx하고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n값의 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mx는 이제 원점 지나는 여기 직선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접할 때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접할 때가 있는데 요게 또 여기 이게 있네요. 이게 축 부분들이 한 점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실수의 곱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0이죠. 0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괜히 산수할 뻔했네요. 수식 가지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또 접할 때 열심히 해가지고 또 막 풀으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그러니까 역시 그래프를 통해서 좀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거니까 그래프 그리고 나서 보기를 좀 봐가면서 답해가는 이런 습관을 들이면서 학습을 해두면 더욱 좋겠습니다. 집합 x는 1, 2, 3, 4, 5, 6 6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1대1이 되어야 되겠고 점점 2, 3 대응되면 커져야 되겠고 이게 또 중요하네요. 3은 또 3으로 합성함수 관계가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대응 관계를 좀 살펴가면서 풀이를 해가야 되겠습니다. 3, 4, 5, 6 1, 2, 3, 4, 5, 6 일단 3이 매우 중요하죠. 3이 3으로 가게 되면 최종 이거 합성함수 여기서 3이니까 이거 안 되겠고요. 그럼 3이 4로 가게 되면 4가 6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된 합성함수 나와야 되는 이런 조건 좀 살펴가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가 더 대응되는 것은 요거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세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2가 만약에 이렇게 좀 대응되고 나면 나머지 숫자들이 있는 거죠. 나머지 숫자 3개니까 뭐 3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대응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18가지 대응 이렇게 나오겠고요. 3, 4, 5, 6에 1, 2, 3, 4, 5, 6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번에 3이 5에 대응되게 되면 5는 6으로 대응돼야 되죠. 그래야 이제 합성함수 결과가 이제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2가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는 이렇게 이제 4가지가 되겠고 나머지는 뭐 1대1이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24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3이 5, 3이 6이 그럼 이제 6은 6 되는 거니까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가지수는 30에 42가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철저하게 지금 제가 메모해서 풀었죠. 2가 3 되고 합성함수니까 3이 또 6. 그다음 이제 3 나오고 잘못됐네. 3인집 4가 되겠고 그럼 4가 6 되는 경우 그럼 3이 5가 되면 또 5가 6 이렇게 합성함수 결과를 메모하고 그때 이제 이 앞에 조건 F2는 그 숫자보다 좀 작은 쪽에 대응돼야 된다. 작은 쪽에 대응돼야 됩니다. 이런 거 메모하고 나머지 원소 1대1도 이렇게 메모하고 되셨습니까? 주어진 조건들을 이제 어떤 절차를 이제 거쳐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할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집합 x는 1, 2, 3, 4, 5 5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y는 7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에서 y로 함수 치역의 원소의 합이 10이라는 조건이 있네요. 되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개수가 숫자가 너무 큰가요? 4로 좀 나눠달라 이런 얘기. 1, 2, 3, 4, 5가 가서 대응돼야 되는데 합이 12가 될 때는 여기 7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7, 5 이렇게 되면 원소가 2개에 대응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경우가 있겠군요. 이럴 때는 뭐 치역에 이제 여기 그러면 여기 숫자로 전부 다 대응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전체 함수 개수를 좀 구해가면 되겠군요. 2의 5제곱 이제 전부 다 7로 대응되고 전부 다 5로 대응되는 요걸 빼는 거니까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30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되는데 대응하는 원소가 좀 3개인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제 7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까는 이제 5 이렇게 하나 됐었는데 4, 1 이런 형태로 좀 대응될 수가 있겠고 이건 대응 가지수가 좀 막히는데요. 그러면 7에다가 이걸 하나를 좀 줄여서 3이 되면 이거 하나 늘려서 2 이렇게 되면 되겠고 그럼 7로 되는 경우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럼 6에 그 다음에는 6, 5 하지만 11에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6을 4에 2로 좀 늘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되나요? 3, 3 이렇게 처리하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5에다가 5가 제일 큰 숫자니까 4하면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3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는군요. 이렇게 가지수. 어쨌든 이제 세 개에 좀 대응돼야 되려면 요건 좀 대응 아이디어가 어렵습니다. 이게 좀 취역과 공역이 같아진 문제풀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때는 주어진 1, 2, 3, 4, 5를 이제 세 개의 조로 나눠야 되죠. 세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좀 조로 나눠서 풀어간다든지. 그럼 이제 5 컨비네이션 3, 2 컨비네이션인데 2 팩트 나눠야 되니까 이거 괜히 했네. 그냥 5 컨비네이션 3 해주면 되는데 이런 경우. 그다음에 둘 5 컨비네이션이 그다음에 3 컨비네이션이 그다음에 이제 2팩 이렇게 나누기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이게 좀 이거를 뭐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식 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있으니까 또 곱하기 5 이렇게 까먹지 않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 계산 이거 한참 걸리겠는데요. 계산점은 이거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10에다가 여기 이제 그럼 1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는 계산이 얼마인가요? 여기가 10인데 5, 2라 그러니까 5에다 5, 3, 15가 되겠군요. 15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 그 다음에는 6, 5, 3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전체 계산 결과는 이게 25 이렇게 되니까 7, 25, 750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750m 하고 그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엔 1, 2, 3, 4, 5 이렇게 쓰는데 대응원소가 4개인 경우 4개인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제일 작은 수 1, 2, 3에 좀 6인 6, 3, 2,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4개의 원소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하나 줄이고 하나 늘려서도 되는 거겠죠. 2, 1 이렇게 처리되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군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쪽 숫자를 뭐 좀 5 컨비네이션에서 이렇게 하나 묶어야 되죠. 5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한 덩어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한 개씩 이렇게 돼서 대응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4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 형태로 계산 24 그 다음에 48에 480까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780에 480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0, 6에다가 11, 12 이렇게 되겠죠. 1260 이렇게 되는데 또 이제 4로 또 나누라고 했습니다. 4분의 K. 그럼 이제 4분의 1260 이렇게 처리되니까 4, 3, 12, 4, 1, 4, 4, 5,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정답은 이제 315가지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3번에 좀 바른 답이 되가네요. 재미난 표현인가요? 좀 나름 어렵죠. 원소의 합이 10이 돼서 10이 되는 경우들을 좀 열심히 찾아놨는데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뭐 이렇게 좀 공역 자체가 1, 2, 3, 4, 5, 6, 7이 아니라 뭐 공역 자체가 7, 5 이렇게 두 개 이런 경우죠. 7, 4, 1 그다음에 6, 3, 2, 1 이런 경우나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우리는 이제 치역하고 공역이 좀 같아지는 걸 구해가는 거죠. 이제 치역을 이미 정해놓고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2개짜리일 때, 3개짜리일 때, 그다음에 그러니까 2개일 때랑 그거보다 더 많을 때랑 이게 풀이법이 다르다는 사실들을 좀 알아가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전체 개수에서 빼는 부분들 이런 것은 일일이 조편성을 해서 좀 대응시켜가는 거죠. 1대1 대응시켜가는 거. 조편성을 해서 1대1 대응시켜간다. 이렇게 풀이 원리가 좀 각각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A값 0보다 큰 2차 함수하고 4보다 작은 데에서 정의된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유리함수는 정근선이 x는 4, y는 1 이렇게 되는데 0보다 작은 쪽만 좀 그려가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리고 여기가 x-4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사분면도 좀 생각하면서 그려가면 되겠군요. 2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해서 주어진 범위에서 여기 또 구간기 2 이렇게 되네요. 합성함수의 최소값. 합성함수 어려운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최종적으로 최소값이 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그 앞에서는 이런 값을 좀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뜻파악을 좀 더 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근선이 4가 돼 있었죠. 점근선 4 이렇게 돼 있고 y는 1 이렇게 좀 데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좀 이렇게 좀 그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 근데 맨 처음에 t값 범위가 이렇게 돼 있는데 t값이 0이면은 범위는 0부터 2거든요. 제한 변형이 그럼 0부터 2, 0부터 2 이렇게 사이에서 이때 나온 결과들을 대입을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주어진 함수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2분의 3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주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럼 이거 2가 되네요. 이런 형태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2차 함수 그래프 가서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P고 Q 이렇게 좀 돼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이게 범위가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부터 근데 이제 t 값이 좀 이제 계속 커져갈 수 있는 거죠. 커져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구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바뀐 상태에서도 최소값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가장 작은 값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니까 좀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이렇게 이가 이보다는 좀 작은 범위니까 이보다 엄청나게 큰 숫자까지 갈 때도 계속 이렇다는 얘기는 요게 이제 꼭지점 좌표가 요게 이제 2가 돼야 되겠죠. 2,5라는 사실들이 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요 범위 2가 그럼 계속 관여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정의역으로 좀 돌아와서 꼭지점이 관여된다 이런 얘기. 그보다 작은 값들 이렇게 처리되면 2보다 작은 값일 때는 t하고 t 플러스 이렇게 됐을 때 더 큰 값이 있는 거. 이쪽에 와서 이렇게 되는 거. 나온 결과가 이제 gt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대입한 부분들이 작다. 이런 형태로 표현됐으니까 바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이제 gt 이렇게 되는 내용이겠고 되죠? 이제 그럼 이제 함수도 좀 완성됐으니까 조금 이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함수식이 a의 x-2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함수 fx 좀 주어져 있는 거죠. 제곱 이렇게 저희가 이 함수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를 주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범위 자체가 t값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일 때 이렇게 처리되니까 유리함수 가서 보면 이제 gx 범위를 좀 해야 되는 거죠. gx 범위인데 이때는 뭐 가장 또 큰 값 자체가 그럼 여기 1을 좀 대입해 준 거니까 1을 좀 대입해 주면 얼마죠? 마이너스 여기도 3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3분의 5 이렇게 나왔네요. 됐습니까? 1을 좀 대입했을 때 3분의 5 나와서 그럼 이제 여기 3분의 5를 좀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거죠. 3분의 5 대입 그러면 3분의 1 9분의 a가 되나요?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자체가 얼마가 된다? 결과가 얼마가 되나요? 6이 됐나요? 6입니다라고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a 값이 그럼 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값이 나왔네요. 이렇게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F6을 구해달라. 이제는 뭐 거의 다 된 것 같죠. F6 이렇게 됐으니까 9에다가 6을 대입해주면 4 제곱 16에다가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좀 커지네요. 6, 9, 54, 144에다가 더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정답 149입니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이 좀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이게 지금 합성함수라서 좀 쉽지는 않은 거죠. 이렇게 주어진 범위에서 대입해서 G 나온 결과를 다시 이제 F에 집어넣어서 이제 풀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 특히 이제 여기 처음 부분들의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이렇게 0부터 2까지 했을 때 0부터 t 값의 범위가 그럼 이제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이 범위들이 이제 조금 계속 이렇게 오르가면서 나온 결과들 그 y 값들을 이제 계속 이참수에 대입했는데 계속 일정한 값 5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꼭지점 부분들이 이제 5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정의역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 2라는 숫자가 계속 관여되니까 꼭지점 좌표 엄청나게 중요한 해석이죠. 이런 해석들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부분들이 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관여가 안 되는 거니까 최소값이 되려면 이제 더 큰 값을 이렇게 좀 집어넣었을 때 정의역에서 나온 결과 부분들에서 큰 값이 이제 이쪽 F라는 함수의 정의역으로 가는데 그 부분이 작은 값이다. 이렇게 주어진 가 부분들 해석을 좀 통해서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든지 알아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미지수 나온 부분들을 또 그 다음에 주어진 부분 값으로서 풀어가는 절차니까 문제의 뜻을 해석하는 내용에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습장에도 메모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무리식이죠. 무리식을 좀 간단히 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부분을 통분하면 되죠. 통분하면 x-4 처리가 되겠고 루트 x-2의 제곱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x-4 처리되겠고요. xx 2x 4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갈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좀 뭐 어떻게 되죠? 4루트 2 마이너스 4루트 2 이런 부분은 좀 상세해서 지워져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건 x-4의 2배의 x-4 플러스 8의 8 플러스 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x-4분의 16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해서 문제의 형태에 맞춰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구한 값을 이용해서 이 함수를 그대로 유리함수로 좀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좌표 부분에 나타냈을 때 대칭이 되는데 그 대칭식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유리함수는 애초에 y는 꼴 x, y는 꼴 마이너스 x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이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게 이제 평행이동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평행이동
x축으로 정근선이 4,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2만큼. 요 주어진 식도 x축으로 4만큼, y축 2만큼 이렇게 이동해서 점식을 좀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답을 하나 구해가면 되겠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에서 답을 얻어주면 되는 건가요? 해서 두 개의 답을 얻어가는 과정.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 이렇게 두 개의 직선. 그 다음에 정근선의 교점이 0, 점대칭 이런 부분도 있죠. 이렇게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거. 일단 뭐 점근선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는 과정. 그 다음에 이렇게 대칭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저 응용 문제 들어갈 때 이제 반드시 잘 알아야 될 항목이니까요.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0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천천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5개 영역에 5가지 색인데 전부 또는 이제 일부를 좀 사용해 가지고 칠하려고 합니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 칠한다. 전형적인 색 칠해가는 방법이죠. 당연히 한 영역은 한 개만 칠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색을 사용해 가지고 칠하는 방법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면에 색 칠할 때는 가장 많은 면에 접하는 곳 이것을 이제 제일 먼저 칠한다. 이런 부분들이 진짜 중요하죠. 자, 근데 일단 뭐 지금 세 가지 색을 하려는데 5가지 색에서 세 가지 색을 좀 고르면 되겠고요. 골랐을 때 지금 이제 D 부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칠해야 되겠죠. 근데 색깔 이제 3개 골라져 있으니까 세 가지 해서 여기를 칠하면 되겠고, 색이 이제 2개인 상태에서 지금 D에 칠한 색은 이제 절대 사용을 못 하는 거고요. 2가지 색을 가지고 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있습니까? A하고 E 부분들이 이렇게 좀 짝을 좀 이루어져야죠. B하고 C하고 좀 짝을 이루어서 칠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뭐 색 선택하니까 2 곱하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10 곱하기 6 이렇게 칠해서 60까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4가지 색을 선택해가지고 전부 또 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5 컨비네이션 4에서 고르면 되겠고, 역시 가운데 부분 이렇게 좀 칠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뭐 D를 좀 이렇게 칠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색깔이 이제 3개가 남았는데 칠할 곳이 4개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A, E나 B, C 이 부분들에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냥 뭐 앞에 뭐 A 이런 데 한 군데를 좀 칠했다고 할까요? A 이런 데를 뭐 칠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 칠했다고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옆에 있는 뭐 B, C 부분들 이런 부분이죠. B, C 부분들은 이제 같은 색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색을 쓸 수도 있네요. 그러면 이제 B, C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같은 색이면 뭐 어쨌든 한 색 이렇게 좀 칠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은 지금 나머지 색 하나 이렇게 좀 칠해서 가지고 가면 되겠고 다른 색을 칠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럼 이제 색깔이 지금 다른 색이니까 색깔을 모두 다 사용했으니까 E는 좀 자유롭게 색을 좀 칠하면 되겠죠. 대신 이제 B에 칠하는 색만 좀 제외하고 이 부분 좀 생각하면 되니까 2가지 이렇게 또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관점을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뒷부분들을 좀 이제 다양하게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뭐 저는 A를 먼저 지금 칠하고 했는데 여기 D를 칠한 다음부터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생각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 곱하기 4 됐고 3 곱하기 됐고 여기는 2하고 4를 더하기 해서 6이 되는가요? 6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에다가 1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360까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5가지 색 전부 사용해서 칠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물어봤는데 5가지 전부 쓰는 경우가 위에 계산을 했죠. 이건 뭐 그냥 5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이제 120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런 부분 전부 다 더하기 해서 그러면 아까 60에 그러니까 이제 60, 360 그다음에 이제 5가지 다 쓰는 120은 전부 더하기해서 답을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420에다가 120을 또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니까 전체 가지수는 540까지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풀었는데 답을 이쁘게 잘 써야 되겠죠. 540까지 되었습니까? 이렇게 좀 색을 칠해가는 과정, 도형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도형이 좀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색 자체를 이제 3가지 쓸 때, 4가지 쓸 때, 5가지 쓸 때 이렇게 체계를 밟아가면서 풀었다는 이런 사실들을 좀 기억해가면서 복습을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천천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 조금 까탈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주관식 되게 그 앞쪽에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벽면 문항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 이번에 또 공부해가면서 또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천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